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로즈버그와 해밀턴의 경쟁 이야기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의 메르세데스 레이스카는 여전히 압도적이었기에 챔피언은 로즈버그와 해밀턴,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해밀턴의 우승으로 시작된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부터 이 메르세데스 듀오는 3위 페라리 베텔보다 무려 34초나 먼저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3차전 중국 그랑프리에서 그들은 다시 충돌합니다. 레이스 중 해밀턴은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그보다 약 2초 후방에 로즈버그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로즈버그가 느끼는 건 해밀턴의 페이스가 느리고 이로 인해 3위 베텔이 자신을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팀에 해밀턴의 페이스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메르세데스 팀은 곧장 그의 요청을 해밀턴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이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로즈버그는 경기 종료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해밀턴은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후방에 근접한 베텔을 막느라 정상적인 페이스로 달릴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레이스 후반 타이어가 마모되어 페이스를 높일 수 없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해밀턴은 자신은 의도적으로 레이스 페이스를 늦춘 적이 없었고 로즈버그가 이기고 싶다면 나를 추월하면 됐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았건 공개석상에서의 말다툼은 다시 이들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For Hamilton, it's the checkered flag and victory once again. Nico Rosberg, first win in 2015. Nico Rosberg, 3 times in a row in his 4th Canadian Grand Prix. It's Hamilton who wins. Nico Rosberg, who wins at the Red Bull Ring. A British Grand Prix wins. Hamilton wins. 10차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 듀오는 언제나처럼 프론트로우를 독점했으나 이 둘의 스타트가 매우 좋지 못했고 두 드라이버 간 접촉도 있었습니다. 이후 경기 중 해밀턴은 프론트윙 파손, 로즈버그는 타이어 펑처 등의 문제로 해밀턴의 6위, 로즈버그가 8위로 레이스를 마치며 메르세데스 전력과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냈습니다. Lewis Hamilton wins the Italian Grand Prix. 14차전 일본 그랑프리 레이스 스타트에서 2번 그리드의 해밀턴이 폴 포지션 로즈버그를 코스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에 복수를 하는 듯한 해밀턴입니다. 16차전 미국 그랑프리에서 폴 포지션으로 출발한 로즈버그는 첫 코너에서 다시 해밀턴에게 밀려 코스 밖으로 밀렸습니다. 경기 중반에 해밀턴을 추월하며 선두에 복귀했지만 부분적으로 젖은 노면에서 실수를 범해 미끄러지며 다시 해밀턴에게 추월당하고 맙니다. 결국 미국 그랑프리를 우승한 해밀턴은 시즌 3개의 레이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챔피언십을 조기 확정합니다. 시상대로 올라가기 전 대기실에서 해밀턴은 로즈버그에게 포디움용 모자를 건네주었으나 로즈버그는 신경질적으로 해밀턴에게 모자를 다시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스포츠맨십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밀턴이 처음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로즈버그는 해밀턴과 포옹하고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즈버그가 3년간의 연속적인 패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억누르고 있었던 반면 트리플 챔피언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어 너무나 기쁘고 의기양양해진 해밀턴은 악의 없이 3개의 시상대용 모자를 나눠 쓰고자 함이었습니다. 홀로 앉아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날아온 모자에 대한 로즈버그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본능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2015년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후 홀로 호텔 방 안에 막혀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에서 어릴 때부터 우정을 나누며 F1 월드 챔피언의 꿈을 함께 꾸던 친구이자 라이벌에게 3년 연속으로 패배했기에 느껴지는 좌절감과 전 세계의 모든 언론과 팬 그리고 팀원들이 자신의 해밀턴보다 부족한 넘버2 드라이버로 여길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레이스카를 바꿔도 이루지 못한 챔피언의 꿈은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즈버그는 이대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며 다시 한번 해밀턴과 싸울 각오를 합니다. 그는 무자비한 해밀턴을 상대로 챔피언이 되기에는 자신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며 이전보다 독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잡은 그의 정신력은 시즌 남은 3경기와 이듬해 2016년 시즌 초반 4경기, 총 7경기 연속 우승으로 증명되었습니다. Nico Rosberg wins the Australian Grand Prix. Rosberg wins the Bahrain Grand Prix. Nico Rosberg has made it 3 wins out of 3. It's Nico Rosberg who wins in Russia.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해밀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로즈버그의 약진은 그의 승부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5차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이 둘은 첫 랩에서 충돌하고 맙니다. 로즈버그는 포메이션 랩에서 실수로 잘못된 엔진 모드를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해밀턴보다 무려 시속 17km나 느린 속도로 코너를 탈출했습니다. 이런 속도차를 이용하여
해밀턴이 그를 추월하려 했으나 그는 해밀턴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잔디로 밀려난 해밀턴은 그립을 잃고 미끄러졌고 결국 이 둘은 충돌하고 맙니다. 7차전 캐나다 그랑프리 레이스 스타트 직후 해밀턴과 접촉하여 코스 밖으로 밀린 로즈버그는 10위로 떨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차분히 순위를 올리고 있던 로즈버그였으나 경기 중반 리어 타이어 슬로우 펑처가 생기며 예정이 없던 피트 스톱을 하게 되었고 결국 경기를 5위로 마칩니다. 반면 해밀턴은 이 경기를 우승합니다. 8차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해밀턴이 Q3에서 실수하여 크래시하였고 이에 10번 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어 경기를 5위로 마쳤고 로즈버그는 이 경기를 우승합니다. 9차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이 둘은 다시 한번 충돌합니다. 파이널 랩에서 해밀턴이 로즈버그를 추월하기 위해 아웃코스를 공략합니다. 이때 로즈버그는 해밀턴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충돌과 함께 해밀턴을 코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레이스카 데미지가 거의 없었던 해밀턴은 결국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우승했고 로즈버그는 프론트 윙이 파손되며 4위로 밀려났습니다. 아울러 이 사고는 로즈버그의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10초의 타임 페널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016년 시즌은 페널티를 받거나 레이스카 데미지를 감수해서라도 더 이상 해밀턴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로즈버그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차전 영국 그랑프리에서는 로즈버그는 7단 기어에 문제가 생겨 3위, 해밀턴이 우승합니다. Now Lewis Hamilton sees the checkered flag. Hamilton wins the German Grand Prix. Nico Rosberg, he wins in Spa. He comes onto the main straight to win the Italian Grand Prix. Nico Rosberg as he wins in Singapore. 16차전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로즈버그는 레이스 스타트 중 사고에 휘말리며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이 해밀턴에게 발생하고 맙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던 해밀턴의 엔진이 불을 뿜으며 리타이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엔진 불러올 순간 팀 라디오에서의 해밀턴의 절규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5포인트 획득의 기회가 날아간 해밀턴에게 이 엔진 불러오는 챔피언십 경쟁의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 최하위에서 3위까지 올라오며 순위를 회복한 로즈버그와의 챔피언십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7차전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해밀턴이 레이스 스타트를 실수하며 2위에서 8위로 떨어졌고 3위로 순위 회복했지만 이 경기를 로즈버그가 다시 한번 우승하며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가 33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이후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서 모두 우승하는 뒷심을 보여주며 챔피언십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로즈버그도 해당 그랑프리를 모두 2위를 기록하며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앞두고 둘의 포인트 차이는 12점이었고 해밀턴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우승하고 로즈버그가 4위 이하의 성적을 거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밀턴은 선두로 달렸으나 경기 막판까지 로즈버그는 2위였고 이대로라면 로즈버그가 챔피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밀턴은 일부러 페이스를 늦추며 로즈버그의 뒤에 베텔과 베르스타펜이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로즈버그를 압박하고 추월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본인도 로즈버그의 DRS 범위 내로 간격이 좁혀지기 때문에 추월당할 리스크가 있었지만 해밀턴 입장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를 것 없는 로즈버그는 압박이 무너지지 않고 방어에 집중했고 추월이 힘든 아부다비 서킷에서 결국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간의 시도 끝에 해밀턴은 이기고 2016년 시즌의 챔피언이 됩니다. 이 둘의 포인트 차이는 불과 5포인트. 로즈버그는 챔피언의 기쁨을 원없이 표현하며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을 확정한 지 5일 뒤 로즈버그는 F1 은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해밀턴과 동갑인 그는 당시 커리어 전성기의 나이였으며 향후 몇 년간 메르세데스의 전력이 최강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기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은퇴 발표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해밀턴을 이기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고 이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으며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의 꿈인 F1 챔피언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이 그만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로즈버그는 해밀턴을 이기고 F1 챔피언이 되기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 스포츠 심리학자를 찾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워서 남은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2016년 챔피언십은 약간의 운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중 오직 해밀턴에게만 무려 3경기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에서의 엔진 블로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즌의 기록만 보더라도 해밀턴이 더 많은 우승과 폴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로즈버그 스스로도 더 강했던 건 해밀턴이었고 다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스카의 기술적인 문제도 레이스의 일부이며 로즈버그의 실력과 근성이 없었다면 절대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떠난 후에 해밀턴과 보타스의 상대적인 기록이 그의 드라이버로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로즈버그가 F1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이 둘의 우정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둘은 모나코에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는 관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즈버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젠가는 해밀턴과의 우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F1에서 이룬 성취를 여러 번 인정하였으며 그를 F1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밀턴과 로즈버그는 전기차 오프로드 레이싱 익스트림 2에서 각자 팀의 소유주로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 대회는 북극, 아마존, 아프리카 사막, 히말라야 등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레이스카 번호 44번을 딴 X44팀, 로즈버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RXR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익스트림 2의 현재 순위는 9개의 참가팀 중 로즈버그 팀이 1위, 해밀턴의 팀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 평생의 라이벌이지 않나 싶습니다. 키미TV의 로즈버그와 해밀턴의 경쟁 이야기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